지금 우리 시장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오히려 더 까다로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400%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스피는 6,500선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과 이란과 2차 협상은 불참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숨고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가를 쓰는 지수, 역대 최대 실적. 자, 이런 막연한 전망 속에서도 약간 불안감이 감도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SK하이닉스 네,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어쨌든 예상했던 정도 나왔는데 네. 세론이 나올 거라는 것과 달리 지금 장을 좀 강세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아마 삼성전자 실적을 보신 분들의 눈높이는 더 높으셨을 겁니다. 네네, 저도 약간 시장 느꼈습니다. 전만치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41조, 42조, 40조 초반대까지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엔 37조가 이제 찍혔는데 이 37조도 어마어마한 네,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오늘의 SK하이닉스의 조정은 조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한편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의 이 37조도 대단한데 삼성전자가 보여준 50조 후반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네, 삼성전자로 그러게요. 우르르 지금 몰려가는 네, 그런 신고가를 모습들이 했더라고요.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네네네. 삼성전자를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네, 그거죠. 제가 그거 아니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을 이용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반도체 소부자. 네, 오늘 네. 제가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음.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워요. 반도체 어려워요. 소재.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풀어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근에 장비주들 안에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세정 그리고 식각.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깎고 잘 닦아내겠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물리적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객사에서 물건을 많이 달라는 건데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급 쇼티지라고 하고 이 공급 쇼티지가 벌써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삼성전자의 P4, P5 공장 혹은 SK하이닉스에 증설되는 공장이 빨라야 내년 이맘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수개월 걸려왔는데 앞으로 1년은 더 공급 쇼티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고객사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먼저 선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돈을 더 줘도 못 받네. 그러면 굳이 내가 돈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구간에 접어들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그 구간에 접어들면 본인들의 제품의 가격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율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면 생산 속도를 조금 더 단축시켜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수율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식각이라든지 세정 공정이 지금 가장 큰 키포인트가 장비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장비주들 공통적인 부분이 레이저 커팅 장비 아니면 레이저 어닐링 장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깎고 잘 다듬어서 잘 씻는 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현재 반도체 IT 투톱이 이렇게 여전히 높은 수요, 높은 가격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통해서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을 거고요. 불량률을 더 떨어뜨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식각 장비, 세정 장비 쪽에 우리가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6,500을 넘었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이제 외부 기관들도 사실 이걸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이제 7,000도 이제 돌파 가능하겠죠?
7천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어느새 벌써 6천 지금 네네네. 550포인트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7천 포인트까지 저는 가는 것에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형주 일부 몇 종목만 가게 되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모 현상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대형주들이 쉬어가면서 약간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좀 이끌고 가야 하는데 네네네. 이대로라면 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쏠림으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AI가 어쨌든 뭐 하면 전력이 중요하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지 베르노바가 어제 엄청 네. 많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전력단을 좀 보려면 어디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전선 쪽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음. 있어요. 특히 대원전선이 있고요. 대원전선 상한가네요. 가온전선도 그렇게 되면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전선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디 가시죠? 베트남에 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네. 지금 베트남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뉴스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LS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뭐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동에도 확장성을 넓히고 있지만 하위단에 있는 LS 마린 솔루션, LS 에코 에너지 이런 기업들의 동아시아 쪽 가장 매출이 큰 나라가 어디냐? 바로 베트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가실 때 나왔던 뉴스가 전력 인프라 협업 이야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지금도 전선 쪽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저는 LS 마린 솔루션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상 케이블보다는 시공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땅 파서 까는 것도 물론 힘들죠. 그런데 수십 킬로 밑에 내려가서 설치하는 게 아마 더 힘들 거라는 건 투자자분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부분이라 그것을 감안해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주의번호바 때문에 육상 케이블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정부 정책에 힘이 묻을 수 있는 것은 해저 케이블, 해상 케이블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임을 봤을 때 LS 그룹이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LS 그룹 내에서 그러면 무엇을 볼 거냐? 저는 LS 마린 솔루션이 1순위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가 2순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좀 건설주가 계속 요즘에 상승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건의 테마가 건설한테 그렇게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지금 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부동산은 일단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재건 모멘텀이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원전 모멘텀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높아진 주가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력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많이 품어져 있는 게 건설주인데 이번 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엄격한 기준치 시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주들의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많이 공사를 한 것 같으면서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좋을 때가 많았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겨울에는 건설주들은 비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해외 플랜트 사업 비중이 많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DLENC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겠지만 대우건설, GS 결국엔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본업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단 기대감이 지금 붙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강력하게 또 원전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또 한 번 강한 시세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 대우건설이 오늘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은 지금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네네. 하지만 대우건설은 왜 올라가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제 가슴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너무 올라가지고요. 너무 이게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라 네. 매수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원전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밸류에 대한 부분을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이라면 우선은 1순위로는 저는 현대건설을 뽑고 싶고요. 2순위로는 DLENC가 당연히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DLENC보다 그 사이에 현대건설과 DLENC 사이에 저는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현대건설에서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사업 장에는 거의 다 한미글로벌이 지금 따라 붙은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렇게 건설주들은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건설기계 쪽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저는 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HD 건설기계가 좀 대표적인 거죠. 자, 이게 건설주보다 오히려 지금 HD 건설기계 그리고 미국에서는 캐터필라 이오 어떻게 보면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시세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건설사가 그 공사 혹은 재건에 대한 입찰을 따올진 모르지만 누군가가 따왔을 땐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동에도 우리나라 건설기계, 미국에도 우리나라 건설기계 요것들이 이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재건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능성 확대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셨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밸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저는 HD 건설기계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잠깐 보면 주식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뭐 AI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는데 제가 좀 위태로웠던 ASML은 생각보다 이렇게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좀 있나요? 이게 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실적은 그렇게까지 뭐 미스가 나온 건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실적은 아닌데. 잘 나왔어요. 실적은 네네. 잘 나왔는데 지금 미국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칩 메이커 기업들에 대한 수급 쏠림. ASML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걸 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상승하는 뭐 맞아요. 보면 예, 다른 쪽이 음. 뭐 예, 미국 기업이든지 상승하는 거 그쵸. 보면 네.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네. 저는 ASML 이 정도의 구간에서 사실 비수기거든요. 네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도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전 충분히 수급만 돌아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요새 요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이 예. 에이직 반도체. 네네네. 이게 이제 주문형 그게 반도체거든요. 맞추면 어떻게 되죠? 네. 맞춤형 반도체. 네. 예전에는 우리가 범용성이 가장 높은 엔비디아 거를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산성과 수율을 높일 수 있는 ASML에 대한 장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 각각에 맞는 어떤 컨셉에 맞춰서 에이직 반도체를 좀 만들다 보니까 장비주들보다는 우선 설계 쪽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브로드컴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의 경쟁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도 아주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음.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마벨은 음. 사람들이 약간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벨의 규모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게 지금 구글도 그렇지만 아마존도 그렇고 이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건 설계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2원화 3원화 하지 않으면 나중엔 결국에는 브로드컴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벨과도 협업을 하고 브로드컴과도 지금 협업을 하는 상태로 감안을 해보면 브로드컴이 더 올라갈 거냐 마벨이 더 올라갈 거냐 저는 마벨이 더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서 네네네. 만약 에이식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미국장에서 고민하신다면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이거는 그냥 솔직한 저희 마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설계 쪽을 보신다면 마벨 테크놀로지와 브로드컴을 보시는데 나는 변동성이다. 그러면 마벨. 네네. 나는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나름의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 브로드컴을 네네.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지금 소부장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거나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상당구가 그냥 나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건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할래 이러는 게 나을지 뭐 어떤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는 보기 싫다. 그거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니까 피곤해서 나는 그냥 좀 들고 가고 네네네네.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코덱스 반도체 ETF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네네. 그리고 또 시세가 나면 파는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을 해야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안 오른 종목군들 말고요. 적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세와 좀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기업들 안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네. 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GPU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워낙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니까 HBM이 중앙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칩이 있지만 오른쪽에 딱 동떨어진 곳에 AI 가속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HBM이 잘 팔린다. 근데 HBM만 잘 팔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HBM의 가속기는 1+1으로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의 시장의 시선은 HBM만 주구장창 지금 봤었던 상황에서 그러고 보니 AI 가속기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이 조정이 박스의 어떤 폭은 컸지만 네네. 가격 조정은 나오지 않고 기간적인 조정을 몇 개월을 줬습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6개월을 줬네요. 6개월 동안 아마 피를 말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가는데, SK하이닉스 가는데 왜 이수페타시스는 이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진짜 4월 23일 날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리레이팅, 그러니 램프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어서 나는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ETF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네, 한번 네.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2차전지가 요새 폭발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따라잡을 수 없는 게 요새 너무 많아요. 네네.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 지금 못 잡는 것 같고 네. 2차 전지는 2차 전지 나름대로 지금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갖고 있어라. 1차 매수는 지금부터라도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테슬라가 실적을 꽤 잘 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의 말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익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볼 회사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맞는데 올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이 이익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는 네,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거 안 해도 그냥 우리 돈 생각보다 잘 벌었고 그리고 로봇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ESS 에너지 만들어야 돼서 공장 필요해서 투자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원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다가 마지막 때쯤에 이 코멘트가 딱 붙으니까 급락하더라고요. 네, 급락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엔 테슬라는 지금 부채를 상환을 하려고 그 돈들이 쓰여지는 건 아니라 로봇 어떻게 보면 생산 일정을 좀 앞당기고 테라팹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메가팩토리 이야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일 수 있겠다. 네네네.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 종목으로 안 본 지 꽤 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전기차와 무관하게 본 지 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이번 기술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상, 재무제표상의 약간의 노이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왔던 전제 조건이 깨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붙었어요. ESS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이 그 엔비디아 렉을 유형을 보시면 연도별로 약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향후 계획된 렉의 구조를 보면 그 밑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하나씩 다 붙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조선에서도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ESS 에너지도 데이터 센터 향으로 붙게 되면 굉장히 또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러티브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 2차 전지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이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관련주들의 시세도 지금 월등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2차 전지주들은 약간 천천히 우리가 크게 한번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혹은 SK하이닉스는 밀려도 우리가 올라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할 수는 있는데 2차 전지는 저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좋게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이걸 매수하려고 하면 최대한 나눠 사는 게 답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 네. 상승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지금 뛰는 게 벤츠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ESS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ESS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한 3개월 전에 수없이 많은 뉴스가 뭘로 쏟아졌죠? 우리가 그 하겠다고 한 거 취소 공시가 막 네네네.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안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고객사가 벤츠로 이제 바뀐 것뿐이지 네네. 이것도 기대감이에요. 나중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봤는데 실제로 출하하지 못하고 판매량이 저조하면 이것도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벤츠하고의 협업 이야기에 너무 기대감을 높이 잡을 필요는 없다. 지금 2차 전지 셀 기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에너지 저장 장치가 우선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놔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번 컨퍼런스 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업부 매출을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30%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관련주들은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라일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보면 약간 약세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더 약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아마존에서 GLP-1 계열의 제품을 뭐 파는 것 그걸 떠나서 여기에 플러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겠다. 네네네. 단순히 파는 거를 넘어서 그 소비자들의 어떤 건강을 주기별로 이제 체크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된 거죠. 네네네. 지금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거대 공룡이 들어왔을 때 일라이릴리 노모노디스크 이제는 약만 팔아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가뜩이나 경쟁 제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가격을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경구형이라고 하는 제형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하나의 제품 마운자로면 마운자로 위고비면 위고비 여기에 폭발적으로 지금 수급몰이를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흩어진다. 이게 저희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는 결국엔 금리 인하 시기에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케빈 허시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돈 많더라고요. 개인 자산이 뭐 저는 와이퍼도 많던데. 2천억 이게 처음에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많더라고요. 네네. 무튼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의 행정부의 발언과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케빈 허시라는 분이 트럼프가 좀 밀었던 사람이라서 뭔가 약간의 좀 팔은 안으로 굽는 네, 형식의 네,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조금은 선을 딱 그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그러면 어떡하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지금 실적들이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실적 네. 발표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순환매가 돈다면 실적만 잘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등세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네. 많이 올라가는데 내주시고 왜 안 올라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하이닉스도 파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밥을 먹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들려요. 이 상암동에서도 많이 들리는데 얼마에 팔았다 그러는데 또 그 다음날 가면 그거 팔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가장 힘든 게 요새 제 계좌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하이닉스를 그러면 여기서 팔고 살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경험상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고 지나온 차트를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라이브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만약에 SK하이닉스 쪽 일찍 팔았다, 삼성전자 일찍 팔았다,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높은 가격에 사는 만큼 나중에 혹시 모를 조정이 왔을 때 남들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저는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의 문제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말씀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시는 가격이 기분에 따라 사지 마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한번 가격이 이렇게 물리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머니원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